안녕하세요. 오늘 낙강 시간입니다. 세미나 7. 오늘은 베른펠트라는 학자가 프로이드의 세 편의 에세이에 대해서 비평한 것을 카우프만 박사가 아, 요약을 한 것을 낙강이 해설하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르시즘과 원초적 섹슈얼리티. 이 원 제목은 베른펠트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 자, 베른펠트의 주제는 뭐냐? 대상 리비도에서 자아 목표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에만 승화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압이 나타나는 순간에만 승화를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달,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질 때, 자아 목표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질 때, 네, 이게 이제 베른펠트의 핵심 주제예요. 그 자아 목표는 이미 존재하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리비도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업데이트 될 때 여기서 승화가 된다는데 이게 이제 자아 목표의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게 승화까지 가는 길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연결이 모호하죠. 에너지의 일부는 쾌락의 목표에서 자아와 일치하는 자아 목표로 이전한다. 이렇게 자아 목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억압이 나타나는 순간에만 승화를 인지할 수 있다. 대상으로 가는 에너지 일부가 자아 목표로 이전되면서 억압될 때, 그때 승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에너지가 대상 리비도가 억압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자아 목표로 전달될 때, 그때 이제 승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 과정, 승화 과정 사이에 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프만이 베른펠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겠습니다. 베른펠트는 프로이드의 세 가지 에세이에서 승화는 리비도에 억제되지 않은 특성에 의한 반응 형성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카우프만이 해설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락강은 프로이드가 승화를 특정 형태의 반응 형성으로 바꾸는지 반대로 반응 형성이 승화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 내에 위치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승화가 먼저 있고 반응 형성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반응 형성이 나타나고 승화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 내에 이 승화가 위치하는 건 아닌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락강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른펠트는 다른 더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 승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대상 리비도로 가는 에너지가 자아 목표로 이전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더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 승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세 번째 개정판에서 에너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억압되지 않은 대상 리비도다. 에너지는 의심할 여지 없다. 이건 대상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베른펠트가 발견해낸 거죠. 프로이드의 세 가지 에세이에서 발견해낸 게 에너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억압되지 않은 대상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멜리타를 사랑하는 이런 소년의 이건 어린 소년이죠. 멜리타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의 시적 활동에서 모든 것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거나 사춘기의 심오한 교란을 겪게 되는 일련의 목표에 달려있다면 뭐가? 이 모든 것이 멜리타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의 시적 활동에서의 모든 것이 이렇게 사춘기의 심오한 교란을 겪게 되는 일련의 목표에 달려있다면 베른펠트가 시적 생산에서 그에게 중요해 보이는 결정적인 지점을 식별했을 때 소년은 시적 소명이 자아 목표에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다시 말하면 대상 리비도가
시적 소명으로의 자아 목표에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아 목표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게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네. 그럴 때 승화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전환돼서 어떻게 이게 승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이 시적 소명으로 시적 소명이라는 자아 목표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예. 명시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말이죠. 그리고 베른펠트는 어린아이가 시인이 되는 것이 아주 일찍 발현된 자아의 목표라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예. 이렇게 조숙한 활동은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활동에 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흥미로워지는 것 같다.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활동에 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런 그 활동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흥미로워지는 것 같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일시, 타자와의 동일시. 타자와의 동일시에 의한 그 승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건 아니다. 예. 조숙한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조숙한 아이들이. 예. 락강이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린아이의 조속한 시적 활동에서 조숙한 시적 활동에서 문화적 전승이나 모방과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 문화적 전승이나 모방과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방이라는 건 아까 그 동일시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그 동일시의 활동만은 아니다. 그리고 문화적 전승, 집에서 어떤 그 후천적 양육에 의한 그 문화적 전승, 아버지가 뭐 시인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런 문화적 전승이나 모방과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다. 어린 인간에게 일찍부터 시적 소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베른펠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전적 발달과 성이 명백히 문제가 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간단히 풀 수 없다. 예. 베른펠트는 유전과 성이 명백히 문제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명백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전적 발달이라든지 성의 어떤 그 인지, 그러한 순간에 나타나는 특성만 가지고는 이런 그 조숙한 시적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은 섹슈얼리티는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존재하며 잠복기 이전 단계에서 훨씬 더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 프로이드의 계획과 발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섹슈얼리티는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태어나기부터 존재하는 게 섹슈얼리티입니다. 잠복기 이전 단계에서 훨씬 더 큰 요인이다. 예. 사춘기 때 무슨 뭐 어떤 동일시, 타자와의 동일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라는 거는 인간의 주체의 원초적인 그런 에너지다 이거죠. 주체의 원초적인 에너지, 이 주체의 생내적 에너지죠. 승화의 전 생식기적 근원에 그렇게 많은 주장이 있었다면 그것은 승화의 문제가 리비도의 목표와 자아 목표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고 명백하며 의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훨씬 전에 제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승화의 정의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장소,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따라서 분명히 자아 목표 이전에 주체 목표가 나타난다. 이 주체 목표 이게 섹슈얼리티입니다. 이게 상실의 회복. 근원적 상실의 회복. 이게 섹슈얼리티의 목적이죠.
여기까지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승화라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발달이나 성발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간단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문화적 전승이나 모방과도 동일시, 모방, 동일시와도 동일시만 가지고도 이 승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짐멜이라는 사람은 거리감뿐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기에 흥미롭다. 짐멜이라는 사람을 인용한 이유는 이 대상의 성격이 락강의 대상 성격하고 비슷해요.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개념. 그러나 그럼에도 사물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물이고 대상이 아니다. 예. 사물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물이고 대상이 아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사물도 포함해서 우리의 환상의 대상으로서의 사물까지 폭넓게 그렇게 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사물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물이다. 이게 the thing, that's thing이에요. 이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죠.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 이게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사물이라 할 때 요 사물이에요. 대상이 아니다. 여기 대상은 오브젝트입니다. 이거는 가시적인 것으로서의, 경험적인 것으로서의 대상이에요. 사물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거는 사물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상입니다. 이 차이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차이가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급진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짐멜이 이러한 그 거리감뿐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짐멜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 그 사물은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그 개념,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 이 사물 그리고 승화와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그 짐멜, 프로이드, 자신 이 세 사람의 그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락강, 베른펠트의 눈에는 남근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이들이 상호 노출증에 빠지는 시기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베른펠트에 따르면 여기에는 자아와 대상 리비도 사이의 갈등이다. 자아 리비도, 대상 리비도. 한편으로는 에고는 가장 잘생기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것으로 나르시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게 이제 나르시즘이죠. 다른 부분은 성기 흥분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에고와 반대된다. 이거는 이제 대상을 향하는 그 대상 리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기 흥분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그래서 에고와 반대된다. 베른펠트에게 그것은 그룹의 내부 또는 밀교의식의 결정적인 측면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룹 활동에서 승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이다. 특히 자신을 강하고 대담하다고 자신을 가장 강하고 대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노출증은 집단적 자유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을 덧붙인다면 그의 모든 요구에 문제적인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 여기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승화시키는, 승화시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그룹 내부의 또는 밀교 의식의 결정적 측면인데 이게 그룹 섹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룹 자유행위. 이렇게 이게 승화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승화입니까? 이러한 노출증은 집단적 자유행위를 동반한다. 여기서 락강은 그의, 즉 베른펠트의 모든 요구에 문제적인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승화냐 이거죠. 이게 자기 그 성기에 대한 자기 남근의 크기, 남근에 대한 그 어떤 자기애적인 나르심적인 그 에고 리비도가 말이죠. 자아 리비도가 성기 흥분의 방향, 대상으로 향하는데, 대상을 지향하는데, 이게 이제 이 아무 대상한테나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룹 또는 밀교의식. 이게 뭐죠? 이건 그 신뢰할 만한 그룹이에요. 신뢰할 만한 그룹. 밀교의식. 이런 것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승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집단적 자위행위로 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승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락강은. 자, 카우프만. 요컨대 베른펠트는 운이 없었다. 그는 프로이드가 이상적인 자아의 본질, 특히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위치에 있기 직전에 이상적인 자아와 관련해서 승화를 다뤘다. 이 프로이드가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그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베른펠트는 프로이드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와 관련된 승화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예. 이상적 자아는 바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건데, 이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을 프로이드가 강조하기 이전에 이 베른펠트는 프로이드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 이 세 가지 에세이를 연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상적 자아의 그 승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이상적 자아의 승화 문제가 그룹 섹스로 나타나는 그 그룹 집단 그 이 자위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락강이 말할 때 이후에 승화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도 이상적 자아의 도입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 자아의 도입 가지고는 승화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베른펠트의 승화에 대한 관찰, 중화 및 승화에서도 역시 이상적 자아에 대한 승화를 표현하라는 시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요거 정도, 요 정도, 락강이 볼 때 요 베른펠트의 눈에는 그 남근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상호 노출증에 빠지는 시기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는 자아와 대상 리비도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 그룹 내부 또는 밀교의식에서의 그 승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밖에는 이 이상적 자아에 대한 승화를 갖다가 표현하는 시도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이제 족하다는 거죠. 베른펠트의 이론의 본질은 따라서 이러한 구성 요소의 특정 특성은 현재 위협받고 있는 자아 본능의 강화를 통해 자아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데 요약되어 있다. 예. 락강이 보기에 베른펠트의 이론의 본질은 뭐냐? 자아 본능의 강화를 통해서 자아 기능을 지원하자 이거죠. 자아 리비도. 자아 리비도의 강화를 통해서 자아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승화를 이루자.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거죠. 락강이 본 베른펠트의 이론은 이것이 베른펠트가 주장하는 정의이다. 즉 자아가 강하고 자아 본능이 조숙하게 강력한 사람들은 귀족 엘리트를 형성한다. 예. 천민을 형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자아 본능이 조숙하게 강력한 사람들은 귀족 엘리트를 형성한다. 결국 그런 강조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베른펠트가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예, 베른펠트는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승화에 있어서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단 그룹, 이 뭐죠 이거? 집단적 자유행위. 노출증과 집단적 자유행위. 이런 그러니까 가치 문제가 언급되지 않으니까 고려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른펠트가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른펠트가 잘못 봤다는 거죠. 또는 자아 본능이 위협을 받고 회복을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충동이 제공하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것이 베른펠트가 도달한 위치다. 이 베른펠트가 자아 본능이 위협을 받고 회복을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충동이 제공하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예, 베른펠트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가? 충동이 제공하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 이게 베른펠트가 도달한 위치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베른펠트도 자기의 결론을 그렇게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베른펠트의 강조점은 틀렸다. 예.
프로이드의 미학은 윤리의 기능의 한 국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프로이드의 미학은 윤리의 한 기능의 한 국면이에요. 나는 기표의 전체 경제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프로이드가 미학이 사물이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임을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다. 사물이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려 했다. 미학적으로. 문제의 결과, 특히 이상화 문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시작 부분에 바로 배치해야 한다. 여하튼 지난번에 봤듯이 궁중의 도덕률 승화와 관련해서 이상형의 출현이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윤리의 영역에서 최고선으로서의 윤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원해트 업무, 즉 초기 승화와 관련하여 위치하는 특정 형태의 조직, 특정 라이프 스타일로 표현되어야 한다. 원해트 업무라는 건 정직한 남자죠. 정직한 남자가 윤리 영역에서 최고선으로서의 윤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거는 특정 형태의 조직, 특정 라이프 스타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주에서 승화의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이드의 미학은 윤리의 한 기능의 한 국면을 드러낸다. 요거는 중요한 말이고, 나는 기표의 전체 경제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용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프로이드가 미학이 사물에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미학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프로이드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문제의 결과, 특히 이상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의 시작 부분에서 바로 배치한다. 궁중의 사랑을 예를 들면서 이 이상화, 이상화라는 건 동일심. 이상화라는 건 동일시예요. 그래서 승화와 동일시, 이게 어떻게 이 공리주의와 연결되는가? 공리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7이 좀 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은 베른펠트에 대해서 프로이드를 갖다가 연구한 베른펠트의 이론을 갖다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락강이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죠.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의 이 갈등, 이것을 베른펠트는 집단 그룹 노출증과 자유행위를 통해서 승화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른펠트는 가치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이드나 락강은 가치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상을 고양시키는 것, 자기 자신, 주체를 고양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승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있을 때만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섹슈얼리티와 관련될 때. 섹슈얼리티로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표인데, 그 나르시즘적 리비도가 기표를 만나서 섹슈얼리티로 전환될 때 그것이 승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프로이드와 락강의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궁정풍 사랑을 통해서 승화와 동일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